안녕하세요, 친구. 검사는 에어 서스펜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브랜드의 다른 SUV와 달리 정말 대체 불가능합니다. 셋시와 레이아웃의 디자인 특징은 SUV의 지상고를 160mm로 줄였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덕분에 지상고를 190mm로 늘릴 수 있으며 2009년 스타일을 변경한 후에는 꽤 괜찮은 210mm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스타일을 변경한 후 전자 제어식 충격 흡수 장치가 등장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따라서 시승을 시작하기 전에 선택한 표본을 10에서 20m 거리에서 모든 각도에서 주의 깊게 검사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렬을 발견하셨나요? 우리는 이 결함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공기 스프링 누출, 밸브 블록 결함, 서스펜션 레벨 센서 또는 값비싼 전기 공기 압축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압축기는 작동 중에 왼쪽 뒷바퀴 부분에서 조용한 윙윙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지정된 지상고에 도달하면 즉시 작동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공기 스프링이 새는 자동차를 장기간 작동하면 압축기가 최대 성능으로 지속적으로 작동하게 되어 필연적으로 마모가 가속화됩니다. 에어 서스펜션의 모든 작동 모드는 유관 검사를 통해 차체 롤링 및 기울어짐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디스플레이에 오류 메시지가 없어야 합니다. 시험 주행 중에는 외부 소음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서스펜션 부품은 5만 킬로미터도 간신히 지속됩니다. 여기에는 스테빌라이저 스트럿 및 부싱, 하부 컨트롤 암 무음 블록이 포함됩니다. 다행히 무소음 블록과 볼 조인트는 레버와 별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옵션인 액티브 스테빌라이저는 SUV의 안정성과 핸들링을 향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동시에 추가적인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10년 동안 작동하면 부식으로 인해 시스템 튜브가 부식됩니다. 액티브 스테빌라이저 자체가 누출될 수 있습니다. 가속 중 휘파람 소리는 3.6TDV8이 탑재된 레인지 로버 스포츠의 디젤 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배기 매니폴드의 변형이나 게스킷의 파손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배기가스가 누출되기 시작합니다. 언뜻 보기에 오작동은 무해하지만 수리 비용이 매우 많이 듭니다. 프레임에서 본체를 당겨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집가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터빈을 교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보차저와 인젝터의 수명은 약 15만에서 20만 킬로미터입니다. 2.7리터와 3.0리터 용량의 6기통 터보 디젤에서는 EGR 밸브나 쿨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디젤 V6의 크랭크축 손상 및 라이너 회전, 설계 결함이 알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동시에 많은 사본이 그러한 사고 없이 60만 킬로미터 이상을 여행했습니다. 예열 플러그를 교체할 때 몇 개의 조각이 거의 확실히 부러집니다. 3.0TDV6에서는 밸브 커버가 자주 갈라집니다. 타이밍 벨트를 교체할 때 연료 펌프 구동 벨트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10만에서 12만 킬로미터마다. 분사 펌프 구동 벨트는 엔진 뒤쪽에 있습니다. 다행히 파손되더라도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엔진이 작동을 멈춥니다. 분사 펌프 자체가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리에는 연료압력 조절기 교체가 포함됩니다. 밀입자 필터는 브라임 번호가 8A, 2008년 인 디젤 모델에 등장했습니다. 레인지 로버 스포츠 제품군의 가솔린 엔진은 포워드와 잭과어가 개발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지만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식 압축기가 장착된 4.2리터는 흡기 시스템에서 공기 누출 문제가 발생하거나 추가 슈퍼차저 냉각 펌프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4리터 자연흡기 엔진은 V극 가스 분배 클러치의 오작동으로 인해 무디해질 수 있습니다. 2010년에는 두 엔진 모두 자연흡기 375마력과 510마력 슈퍼차저, 기계식 압축기 포함,
두 가지 버전으로 더욱 강력한 5리터 V8 엔진을 선보였습니다. 불행하게도 두 장치 모두 Vboot 커플링과 체인형 타이밍 드라이브의 서비스 수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라스는 ZF-6 26 6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했다. 기계의 내구성은 주로 작동 조건과 변속기 오일 업데이트의 규칙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15만에서 20만 킬로미터 후에는 6단 변속기 문제가 거의 불가피합니다. 특징적인 증상은 사소한 것입니다. 시기 적절하지 않은 전환, 갑작스러운 움직임, 미끄러짐, 충격. 그 이유는 부싱이 마모되어 배기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스요비에는 매우 진보된 지형 반응형 사륜 구동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는 도로, 느슨한 표면, 진흙, 모래, 바위 표면 등 5가지 모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토크를 분배하고 해당 차동 장치, 매그너 스테어 파워트레인을 잠글 뿐만 아니라 지상고를 변경하고 적절한 기어박스 작동 모드를 선택합니다. 짖는 소리나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나요? 휠 베어링, 기어박스 중 하나 또는 트랜스퍼 케이스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동축 외부 베어링은 18만에서 22만 킬로미터 후에 교체해야 합니다. 원래 베어링은 카르단과 함께 제공됩니다. 구동축은 스플라인의 마모로 인해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사 중에는 모든 전기 장비의 기능을 확인하십시오. 전기 배선은 나이가 들수록 필연적으로 썩습니다. 특히 이는 주차 센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20만 킬로미터 후에는 발전기가 짜증날 수 있습니다. 스타일을 변경하기 전 모델에서는 대시보드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어 에어컨, 조명 장비, 중앙 잠금 장치 작동이 중단되거나 엔진 시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닥 아래를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진흙과 염분이 많은 도로를 주행한 후 목욕을 하지 않은 자동차는 아래가 빨간색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에서 12년이 지나면 부식이 후면 팬더, 아치와 문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모델의 오작동을 알고 계시다면 꼭 적어주세요.